자, 볼게요. 건축법 체계도입니다. 건축법 체계도. 먼저 이제 건축법 체계도인데, 건축법은 건축주가 계약을 합니다. 누구하고 계약하냐면 설계자하고. 왜냐하면 설계 도면을 그래야 여러분이 건물을 한번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건축법이란 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럼 맨 처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면이 나와야 돼요. 설계 도면. 그럼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누구냐면 설계자예요. 설계자. 그럼 설계자와 계약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도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세요? 기본 도면 자체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시공자. 그죠? 왜냐하면 건축주 자신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으면 하면 돼요. 직접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공하는 자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 그걸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감리자. 그걸 우린 감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건축주가 먼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이제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이.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그 설계 도면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하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돼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아시겠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을 짓고자 허가권자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허가를 신청한 후에 해당 대지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허가를 받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땅이 없이 건물 짓겠습니다 하면 사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럼 땅을 일단 샀겠죠. 그럼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설계자가 설계를 했겠죠. 그럼 건축주는 벌써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대지가 관계법령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 설계한 대로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내가 돈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이 땅이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 구입 다 하고 건축 설계 비용까지 다 발생했는데 허가가 안 된대요. 건축가가 하니까 뭐라냐면 아니 몰랐어요? 몰랐지. 아니 이건 건축할 수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짓고자 하는 설계 도면대로는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예 맹지가 아니고 지금 도면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아니 된다고 했는데 누가요? 설계자가 건축사한테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연락해본 건축사가 없어요. 연락이 안 돼. 예? 연락이 안 돼. 연락 안 됐는데 보니까 뭐죠? 될 거라고 계속 우기고 있어. 안 된다는데? 될 거야. 조금 고치면 될 거야. 돈 조금 더 내고. 계속 돈 내라고 해. 무슨 말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민원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상의 절차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줄이자 해서 뭘 하게 되냐면 사전결정이라는 거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전결정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허가 대상인 건축물만 사전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누가? 허가권자가 받아가지고 미리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 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달리도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전에 건축 가능한지를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허가받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는 뭐냐면 건축주가 설계 비용을 다 부담한 게 아니고 계략적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설계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뭐가 돼요? 일단 경감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사전 허가받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못 받는다는 것 자체를 사전에 결정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에다가 이건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아닙니다. 그걸 판단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걸 우리가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끔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건축법 10조 1항에 뭐라고 하냐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뭐는 제외예요? 신고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허가받을 대상인지 신고받는 대상인지가 있어요. 신고받는 대상은 그냥 서류만 제출해도 돼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 대상은 제외하고 허가 대상만 사전 결정 신청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언제? 당일 전이죠. 신청하고 난 뒤 할 필요가 없잖아.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이나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가 맞는지. 왜냐하면 기껏했는데 그 규모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어떤 걸 고려하면 되는지, 이런 주의사항이나 이런 고려사항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허가권자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말 그대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뭐가 된다고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을 하게끔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때 사전 결정권자는 누구다? 건축 허가권자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는다 했고, 사전 결정도 누구한테 받는다? 허가권자한테 받는다. 그럼 허가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몇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이에요. 왜? 건물은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서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특별시에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구청장한테. 광역시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그 자기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받으면 돼요. 특별자치시에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에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시장한테. 도 밑에 있는 군에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군수한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세 번째 서열에서 건물 허가를 받으면 돼요. 간단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건축법은 권한권자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세 번째 서열이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게 이렇게 다 주진 않아요.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줄 줄 알았는데 다 안 줘. 이게. 조금씩 또 약간 튼 예외적인 사항도 있어요. 특별자치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서열에도 속하고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고. 자, 보세요. 이겁니다. 건축법 제11조 1항에 보면 건축물을 뭐하는 자, 건축하거나 수선을 대수선 크게 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맞죠? 다만 몇 층 이상?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장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밑에서 세 번째 서열에서 책임지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두 번째 서열한테 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특별자치시는 위아래 똑같죠. 특별자치도 똑같죠. 그럼 남은 게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만 남았잖아요. 근데 도는 도지사가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사전 승인은 해줘요. 허가는 누가 하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데. 무사하세요?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1층 이상 건축물뿐만 아니고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것뿐만 아니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 보세요. 여기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는 빠졌어요? 돈은 빠졌죠. 그러니까 특별시에다가 21층 이상 건물을 짓고자 한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는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21층 이상부터는 안 돼요. 또는 얼마?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 부분에 늘 특별시나 광역시에 뭐 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건축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정하는 사항을,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오잖아요. 그걸 밑에다가 시행령으로 표시한 거예요. 지금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여기서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얼마가 되면 21층,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1층이 안 됐는데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이 되든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경우도 포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축은 늘렸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것도 말하지만 단지 조심하실 게, 공장으로 만약에 이 규모를 짓는다, 아니면 창고로 이 건물을 짓는다, 공장 창고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고 심의를 거쳤다고, 그런 건물도 굳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뭐 한다? 제외한다. 즉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짓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제외한다는 거.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뭐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장을 짓고자 한다, 창고를 짓고자 하는데 이 규모다. 그럴 때는 굳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건축위원회 이 규모지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러면 굳이 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구에다가 21층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럼 누가 허가권자가 돼요?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군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광역시장한테. 그 밑으로는 군수한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같으니까. 여기가 문제지. 도 밑에 있는 시에다가 21층 이상 건물을 짓고자 한다. 누가 허가를 해줘요? 시장이라고.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해주는 거지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군수도 마찬가지. 되나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20층 건물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새롭게 짓고자 합니다. 새롭게 짓는 걸 신축이라고 그래요. 허가권자가 누군지 보자고요.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이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강남구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여러분들이 몰라요 어딘지.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산 24번지예요. 산에서 태어났어요. 주소가 그래요. 산 24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124번지인가? 하여튼 그래요. 누구? 그렇죠. 동구청장. 그렇죠? 동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20층이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 건물을 짓고자 한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죠.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행정상의 시라고 얘기했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성남시장. 됐나요? 네. 그 다음. 이제는 25층 건물이고 연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 시 허가권자 누구냐? 됐죠?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서울특별시장. 왜냐하면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다가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부산광역시장한테. 그렇죠?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짓고자 한다. 누구한테? 제주특별자치. 똑같죠 이거는.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25층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 시 허가권자. 오케이, 성남시장. 대신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경기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은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제가 쭉 해놨어요. 3페이지하고 뭐죠? 4페이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네. 자, 25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번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었답니다. 그럴 때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창고가 아니면 맞죠? 창고가 아니면 맞아요. 근데 창고일 때는 굳이 광역시장한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X.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답만 찾으면 되죠. 그 뒤에는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은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허가 부분을 받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중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에서 허가권자로 볼 수 없는 것은 허가권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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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지만 맞잖아. 맞죠? 도지사 X. 도지사 아니라고. 됐죠? 도지사 X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도지사 돼 있으면 이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 승인권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건축법 11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가질 경우. 그럼 보세요. 이 경우가 뭐냐면
자연 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이에요. 그 구역에 건축하는 엔드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아니면 몇 층?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뭐로? 숙박이나 위락시설로 짓고자 하면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건물이 된다고. 됐나요? 그다음 또 하나.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보호하든지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무슨 시설? 숙박과 위락시설도 뭐가 돼요? 도지사 사전 승인. 그래서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는 누가 하는데? 시장 군수가 하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은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그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제외가 있죠. 제외 대상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 규모로 창고를 짓는다든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뭐 한다? 제외한다는 거. 이거 똑같아요.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내려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죠. 도지사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질 보호를 위해서 정한 구역 있죠. 둘 중에 하나이고 엔드입니다. 엔드 이거.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몇 층 이상? 그렇죠. 3층 이상 되어야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런 건물의 용도가 뭐로 지어고자 할 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로 짓고자 할 때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 여기는 엔드, 여기는 엔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또는이에요.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둘 중에 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또 이 둘 중에 하나.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죠. 교육 환경이거나 주거 환경이고 숙박시설이거나 위락시설을 짓고자 한다. 그럼 여기는 위에는 규모 제한이 있었죠. 밑에는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일 때는 규모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X.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린다고. 위에는 규모 제한이 있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든지 층수가 얼마? 3층 이상이지만 밑에는 1층만 지어도 무조건 뭐죠?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위에는 제외할 때는 공창 시민은 제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창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공창 시민은 제외다. 공창 시민 제외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수기라고. 친한 친구인데 제가 비슷한 또래예요. 수기란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진짜 친구는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죠.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친구가 좀 여러 명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근데 수기란 친구가 있는데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 내려올 때 제가 얘기했죠. 야, 너 북한에 내려왔는데 그 어디에 사냐면 경기도에 살아요. 경기도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자수해야 된다. 내가 설득을 했죠. 수기야, 너 경기도에 있으려고 하면 도지사 그 오빠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자수해야 된다. 그냥 숨겨서 못 산다. 자수해라. 그러니까 물어보대. 그러면 시훈아, 그러면 자수하려면 몇 번 누르면 돼? 1,003번 누르면 된다. 자수는 1,003번이다. 수기야, 자수하려면 몇 번 눌러라? 1,003번 눌러라. 그래서 수기가 자수할 때 1,003번 누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죠. 북한에 내려와서. 그리고 뭐가 됐냐면 수기가 교주가 됩니다.
수기가 교주가 돼요. 교주는 규모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주는 규모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게 안 헷갈려요. 수기가 자수할 때, 자수할 때, 자는 자연환경, 수질 보호구역. 그리고 자연환경하고 수질 보호는 1003번이다.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는 3층 이상이다. 그리고 수기가 뭐 하면 교주가 되면 규모 제한이 없더라. 교주는 규모 제한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시하고 군에서 규모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시장 군수는 뭐가 돼? 허가권자다.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21층 이상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수하고 교주 그 부분일 때는 도지사에 뭐 받으면 돼요? 사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도지사는. 자, 그래서 21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위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는답니다. 사전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연면적 10분의 1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이건 뭐 나오면? 공장 나오면 앞에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공장 자체는 뭐가 아니니까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뭐냐면 공장이 아니더라도 10분의 3 증축이 아니고 10분의 10분의 2가 아니고 10분의 3을 증축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자, X. 그 다음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얼마요? 얼마요? 10만이죠, 10만. 그럼 뒤에 뭐 나왔어요? 창고 놓으니까 앞에가 10만이든 20만이든 상관. 공장하고 창고는 사전 대상에서 사전 승인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창고 때문에 X.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누구 나왔어요? 수기. 위락 나왔죠, 위락. 수기. 제 친구 수기 나왔죠, 수기. 수기가 교준지 자수했는지 뭐 확인하면 돼요. 자수죠, 자수. 자잖아, 자. 자수할 때 몇 번 눌러요? 1003번, 1000. 연면적 합계 1000. 1000 안 되네. 1000 안 되네. 3도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사전 승인 대상이 안 되죠, X. 이건 1000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3층 이상 돼야 돼요. 이건 금방 찾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 보니까, 수기 나왔어요, 수기. 수기인데 자수예요? 아니면 교주예요? 교주네, 교주. 교주. 교주는 규모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규모 자체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4번이 맞죠.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또 수기 나왔습니다. 수기. 자수예요, 교주예요? 자수네, 자수. 자수는 몇 번 눌러야 돼요? 1003번. 1000은 없죠. 왜냐하면 1000하고 3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3층 이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3층 이상이 안 되네. 3층 이상 돼야 되는데 X. 이러면 금방 찾죠. 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점수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허가권자 부분하고 사전 승인 대상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받는 대상도 있지만 뭐하는 대상도 있어요? 신고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신고받는 대상은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신고받는 대상은 규모가 작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규모가 작으면 신고만 해도 돼요. 그냥 신고는 뭐 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허가하려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서류는 신고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건물 지을게요 하고 규모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되는 부분은 신고 대상이 아닌 건 다 허가 대상.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요? 신고 대상만 기억하면 되지. 왜? 신고 대상이 아닌 게 다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 대상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외우면 되냐면 신고 대상만 외우면 이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허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울 때 우리는 신고 대상만 외울 거예요. 지금 뭐 그까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신고 대상 건축물도 사전 결정 신청이에요? 아니죠. X. 그래서 X에 놓으셔. 신고는 여기 나오는 사전 결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허가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허가를 하든 신고를 하든 그 다음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사에 뭐 하면 돼요? 착공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건축주는 착공할 때 건축하겠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리고 이제 공사 착수 들어갑니다. 시공을 합니다. 시공은 시공자가 하겠죠. 시공자가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를 감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감리자가. 시공은 시공자가 하지만 감리자가 감시를 한다고. 건축주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공사가 끝난 겁니다. 공사 끝나면 우리는 뭐 받았어요? 원래 준공검사라는 걸 받았죠. 근데 건축법일 때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사용승인이란 말을 써요. 이게 주택법 가면 사용검사라고 또 해요. 이게. 그래서 사용승인이라는 부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승인.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누구한테요?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리자가 공사를 하는 걸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감리자가 다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감리도 끝났겠죠. 그럼 감리 완료 보고서지 중간 보고서가 아니죠. 아니 공사가 끝났으니까 완료지. 그리고 공사 무슨 도서?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건축주가 인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허가권자는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죠. 받으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뭘 줘야 돼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됩니다. 즉 뭐냐면 보세요.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고요? 하면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검사하고 그리고 사용 승인을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뭐 해주면 돼요? 교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합격 못하면 안 해줘도 되고. 근데 만약에 7일 이내에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사해서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아니 감리자가 뭐라고 그 감리자한테 신청을 해요? 말도 안 되지.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허가권자지. X. 그렇죠?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지.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와 공사 예정 도서를 첨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게 아니고 누가 작성한 거예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거죠. 그렇죠? X. 그래서
공사 시공자가 아니고 공사 감리자 빠졌네요. 공사 감리자가 작성했는데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가 아니고 완료 보고서가 되고 공사 예정 도서가 아니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사 끝났으니까. 사용 승인 신청은 공사가 끝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공사 시공자가 아니고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X 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끝난 거예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유지관리도 할 거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공용 건축물 있죠. 공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와 뭐 하면 돼요? 협의만 하면 돼요.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공용 건축물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협의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건축물이 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건물이니까 곧 이 건물은 공용 건축물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지지를 관하는 허가권자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허가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협의만 하면 된다고. 왜? 공용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협의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공용 건축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건물이 아닌 일반이 지었을 때는 짓고 난 뒤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허가를 받든 신고를 받든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용검사의 일종인 사용승인을 받는다고. 근데 국가가 한 이런 공용 건축물은 그런 거 승인 받지 않고 바로 뭐죠? 통보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사용 승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다만 건축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뭐만 해야 된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끝났습니다 하고. 왜냐면 뭐 통보도 안 하면 좀 그렇잖아 이게. 그렇죠? 협의해놓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법 체계도 전체 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전체 답니다. 됐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건축법 허가 절차 된다. 이 절차대로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게 하게 되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이 절차대로 건물을 짓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계약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계약해야 되고 그리고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건축물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 취소나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정단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에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뭐 한다?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허가 받는 게 있고 신고 받는 대상이 있었죠.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기간이 얼마란 얘기예요? 2년. 앞으로 건축법에서 2년, 1년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허가 나오면 무조건 2년. 신고 나오면 무조건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에서 사자성어인데 허이신일 이렇게 외웁니다. 건축법에서 이게 거의 고정돼 있어요. 허가 나오면 몇 년? 2년. 신고 나오면 몇 년? 1년. 그래서 허이신일, 허이신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이신일. 그리고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뭐 할 때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상실했는데 바로 상실했다고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6개월 이내에 변제해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공사 착수가 뭐하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그때 취소하겠다니. 6개월을 주겠다니.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는 허가를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건축 신고를 한 자가, 건축 신고도 마찬가지. 신고를 한 자가 아까 허가는 2년 이내였죠.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 아까 얘기했죠. 허, 이, 신, 일.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뭐한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허가 취소는 몇 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2년 이내에 착수 안 하면 몇 년 범위에서 연장은 돼요. 타당한 이유가 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수 있고 신고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아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간 내에 공사 착수를 했어요.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입니다. 허가권자는 수기 나왔네. 수기 또 제 친구 수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으로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 아하, 숙박과 위락시설을 어디다 짓고자 하면 아까 똑같지 뭐. 그렇죠? 교주죠, 교주. 교주는 면적이나 층수 제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주는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주 나오면 숙이 나오면 규모가 없으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면 안 돼요? 자수가 되면 안 돼요. 규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수냐고. 그럼 이럴 경우인데 딱 봐도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다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짓고자 하면 그게 뭐하다고 인정하면 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이 위락시설은 너무 안 좋다. 위법하다. 부적합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니? 거부할 수 있다니. 아, 못 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재해를 방지하는 지구. 우리 방제 지구 배웠죠? 그러니까 재난이 많이 생기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뭐 항상 비가 오면 뭐가 돼요? 침수되는 곳.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자연재해가 많은 거. 뭐 내리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에 항상 지하층이겠죠. 일부 공간을 무슨 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도 어차피 주거용이잖아요.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뭐하다고? 이거는 너무 부적합하다. 그렇게 할 때는 이걸 뭐하겠다? 거부하겠다. 왜? 이거를 허가 내주면 거기 지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건물 들어가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도대체 누가 이거 허가 내줬지? 맨날 욕하겠죠. 살면서. 비만 오면 욕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또 오네 또 와. 아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우리가 짓고자 할 때 여기다가 고려할 때 그래서 뭐하다 생각하면 부적합하다 생각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상습적 침수나 침수 우려 지역에 건축합니다. 그때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이나 거실용으로 쓸 때 그게 뭐하다고 생각하면 부적합하다 생각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이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관리상 여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국장은. 와우. 그렇죠? 또 하나가 주무장관이 누구냐면 국방부나 문화재나 환경보전 그리고 국민경제니까 뭐 경제부 이런 쪽에서 행안부 쪽이나 이런 데서 누가 요청했을 때 주무장관이 장관급은 돼야 돼. 국방상 그러니까 국방상으로 여기는 이거 일반 민간 건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재 보존해야 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죠? 환경 보존해야 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죠? 국민경제상으로 이 부분도 안 돼. 뭐 이런 게 될 수 있잖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도 인정할 요청하면 누구? 허가권자의 건축하거나 허가받을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허가권자라고 하는 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허가권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하고 그 다음 규모가 크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도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제한권자, 허가 제한을 하는 제한권자는 국토관리상 필요해서 주무장관을 요청할 때는 누가? 국장이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를. 그렇죠? 허가권자를. 여기 주무장관 요청은 국방이나 문화재 보존, 환경보존, 국민경제. 허가권자를 제한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그러니까 특별시장이 특별시 밑에 있는 특별시에 해당되는 곳 그리고 광역시장, 광역시에 해당하는 밑에 있는 어디? 구하고 군 그리고 도지사는 시하고 군에 해당되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도 인정하면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구청장 있죠. 군수 있으니까 군수는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겹치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누굴 제한한 건지 알겠죠? 누가 누굴 제한한 거예요? 두 번째 서열이 세 번째 서열을 제한한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왜? 세 번째 서열이 허가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권리를 위해 두 번째 서열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서열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부당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게 부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뭐 이런 이유를 대도 안 하는 이유를 대가지고 야 허가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시장이 됐는데 저 시에 있는 저 구에 있는 구청장이 싫은 거야. 뭘 해도 싫은 거야. 예? 그래서 뭐죠?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럼 구청장은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되냐? 나도 허가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분명히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이 국장한테 가서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빨리 실토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장에게 뭐 해라고요?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국장도 알아야지 그 사실을.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이 봤을 때 제한 내용이 너무 지나쳐서 인정하면 해제를 뭐죠? 국장이 직접 피를 안 묻히겠다는 얘기예요. 야, 너무 심하잖아. 해제해. 그렇게 하지 마. 제한한 거 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이런 거겠죠. 국장하고 구청장하고 되게 친해. 같은 당이. 같은 당이에요.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당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은 다른 당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은 누가? 두 번째 서열이 누구를? 세 번째 서열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하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위에 제가 왜 이걸 나눠놨겠어요? 이 상황일 때는 국장이고 여기는 국장 밑에 있는 모든 허가권자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허가권자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서열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이 있는 딱 세 번째 서열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누가? 두 번째 서열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여기 누가 빠졌어요? 특별자치,
시장하고 도지사 빠졌죠. 왜 빠졌어요? 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가 아니 지가 지를 제안을 해요? 지 혼자서 원민쇼를 하는 멱살 갖고 야씨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내 그러면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그게. 아시겠죠?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전체가 나오지 않고 하나만 딱 나와요. 이렇게. 응?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광역시가 나오면 누가 돼요? 군수나 구청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놀아야 된다. 무조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공법이 안 되는 이유가 시험 문제에서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무조건 외워. 닥치고 외워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외워요. 피 흘리면서 외워요 그냥. 어떻게 계속 박으면 들어가겠지 생각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서열이 세 번째 서열 부분을 제한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많이 조금 하고 그게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굳어지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막판 가서 외우라고 그러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맨땅 헤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뼈대 이름부터 이런 것들을 주면 고랑권자 이런 것들을 주면 고랑권자가 계속 헷갈린 거니까 주면 계속 언제까지? 1년 동안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1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반복하는데도 안 되겠어요? 핑계가 없잖아요. 이제. 핑계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 되는 거지. 핑계가 없어. 아니 이거 좀 일찍 해주죠. 이렇게 했으면 핑계가 되죠. 나중에 끝에 가서 이렇게 해줬다고. 끝에 가서 해주면 끝에 가서 해줘가지고 외울 시간이 얼마 없을 때 핑계가 안 돼 이제. 1년 전부터 줬기 때문에 이제 핑계가 안 돼. 여러분이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사후보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국장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부분이 국장이 봤을 때 뭐하다? 너무 내용이 지나치다. 그럴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 자, 몰랐어요. 몇 년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허, 이, 신, 일이라고. 불변이라고. 그리고 무조건 연장은 1년. 이 건축법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연수 자체가 헷갈리지 않아요. 연수 자체가. 건축법에서 허가 넣으면 무조건 2년이야. 변수도 없어. 연장은 무조건 또 1년이에요. 또. 너무 착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가에 관한 내용이니까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1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기간이 2년 이내, 1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오, 맞네요. 두 번째, 특별시장은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같이 다 안 논다고. 하나만 나온다고. 두 번째 서열이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 번째 서열의 녀석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맞나요? 오케이, 맞네. 저기다 국장이라 하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 국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세 번째,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허, 이, 신, 일. 1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은 무조건 1년 이내. 교육감이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요청하면 됐죠? 국토관리상이나
주무장관이죠. 교육감이 주무장관이에요? 주무장관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이 해야지 하려면. 교육감 아니에요. 무사히세? 그래서 교육감 안 돼요. 그래서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이렇게 돼야지. 국장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위에서 밑에를 제한한 거 맞네요? 그럴 경우에는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나요? 맞지. 도지사가 먼저 누구한테? 국장한테 즉시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국장은 그거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생략됐지만 우린 추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건축물의 허가 취소, 허가 거부, 허가 제한, 허가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같이 권한권자하고 같이 본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 체계잡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엄청나게 외워야 될 게 하나 남았습니다. 엄청난 게 하나 남았어요. 봐도 엄청나지 않아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7페이지에 나오는 그걸 다 외울 겁니다. 이걸 외워지느냐? 그럼요, 외워지죠. 제가 누군데? 다 외워집니다. 이상하게 외워집니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뭐 들어갈 거냐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체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